일단 블룸버그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서스퀘나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홍콩 물고기라고도 불리고 막 이랬던, 굉장히 초기에는 몇 명이서 했던 마켓 메이킹 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 있는 증권사도 하고 엄청 커진, 그리고 최근에 제일 잘 나가는 모든 회사들이 대부분 뭐 하이 프리퀀시 하다가 마켓 메이킹 하고 그러면서 점점 커져서 글로벌로 올라간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제가 왜 가져왔나 하면, 최근에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너무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이렇게 변동성을 심한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눈에 더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막 돌아다니는 루머들로는 이제 중국인들이, 외국인 중에 중국인이 굉장히 많다. 옛날에는 미국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중국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실제로 어떤지는 몰라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뇌피셜이에요. 뇌피셜이라서 이게 뭐 진짜 맞을지 진짜 틀릴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미국에 상장돼 있는 ADR을 가지고 그거 관련돼 있는 옵션 거래들이, 개별 종목들이 이제 미국에선 거래가 잘 되니까 그 거래된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오히려 마켓 메이커가 문제가 아니라, 마켓 메이커가 자기가 얘네들 때문에, 개인 100명들 때문에 손해를 봤어. 거의 1억 불 가까이, 780억 뭐 이 정도를 그 손해를 봤어. 이래가지고 얘기를, 이제 그 소송을 걸었고, 실제로 번 사람들은 한 1,000억 정도를 벌었나 보더라고요. 한 3주간. 그래서 와, 이건 진짜 대단하구나. 지금 얘네들이 뭐가 있으니까 실제로 가불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뭐 개인들이, 뭐 기관이나 헤지펀드가 불공정 거래를 한다, 시장 매니플레이션 한다, 조작한다 이러면서 소송 걸고 맨날 해서 개인들은 패소하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정체불명의 1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이제 증권사가 개인들 대상으로 건 거예요. 개인들이 불공정 거래로 시장을 이제 조작했다, 매니플레이션 했다,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실제로 규제가 나오면서부터 또 이런 문제가, 단속 3주 전부터 베팅을 해가지고 단속될 때 실제로 수익을 확 봤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내부자 거래가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살펴보고, 그 다음에 주간 리뷰 보고, 그 다음에 시타델에서 나온 리포트를, 그 월가제 그 벨리 AI에서 레포트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문 찾아가지고 보다 보니까 되게 뭐 메이크 센스 해요. 그리고 그 안에 결국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 중국 단속해서 실제로 시장 조성자들을 등쳐먹는 개인들이 생기고, 이런 부분까지 생기는 게, 와, 이게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제가 없어진 화면으로 바꾸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프리미엄으로 12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1200만 불을 매수를 해서 1억 불을 번 거예요. 3주 동안에. 그래서 3주 동안에 900% 수익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옵션은 제가 맨날 말씀드릴 때 프리미엄을 투자 금액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개인들이기 때문에 다 투자 금액 대비 얼마를 버냐, 이런 것들로 모든 투자할 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옵션 프리미엄 대비로 얼마 벌었냐. 그러면 옵션 프리미엄으로 12밀리언을 트레이딩을 할 만한 사람들이면 굉장히 부자죠. 개인도 슈퍼 개미겠죠. 3주 지나면 없어질지 모르는 금액 1200만 불을 베팅을 하고, 그 다음에 3주 뒤에 중국에서 규제 딱 나오면서 1억 불 딱 챙기고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규제들 발표도 다 미리 알고 있었고, 그런 걸 가지고 얘네들이 풋옵션, 이제 그러니까 풋옵션을 매수를 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익을 냈다. 근데 이게 불공정 거래다라는 거죠. 내용을 알고 했으니까. 근데 서스케나는 굉장히 큰, 이제는 진짜 잘하는 그러니까 마켓 메이커 중에 하나예요. 대형 헤지펀드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크게 하고 있을 거예요. 코스피 뭐 이런 쪽에 다. 근데 이게 중국 단속 정보를 미리 알고서
옵션 거래를 해가지고 거래 상대방, 옵션 거래 상대방이라는 게 자기네 매수했으면은 서스케너는 매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매도한 데는 델타 엣지를 하거든요. 델타 엣지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려가면 계속 매도해야 되는. 근데 보통 장이 컨티뉴어스하게 움직이면 계속적으로 거래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면은 델타 엣지를 하면서 실제로 손실을 많이 안 봐요. 옵션을 매도했다가 굉장히 한쪽으로 가도. 근데 문제는 한 방에 점프해서 가면은 엄청나게 손실을 보거든요. 그게 이제 쇼감마고. 그래서 제가 개인들은 옵션 매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제일 잘하는 이런 서스캐너 같은 데가 정체불명의 100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뉴스에서 SEC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뉴욕 법원에다가 이제 소송을 걸었고 그래서 SEC가 그거를 갖다 비공개로 조사 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실제로 배경은 중국에서 5월 달에 이제 그 국경 간 브로커리지 단속하면서 실제로 어떤 이제 그러니까 그 제한이 생겼어요. 그거 생김에 따라서 실제로 급등락을 하게 됐는데 그걸 미리 알고 있었던 개인들이 모여서 이런 걸 작전을 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봤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니까 이제 그거 물어달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되게 웃기는 건 얘네 개인들이 누군지를 알려달라는 게 소송 내용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눈으로 딱 보면은 팩트가 뭐냐면 서스케나가 자기네가 손실을 봤다는 거는 7,100만 불, 140만 불, 그리고 거래자의 추정 총이익은 1억 불. 그래서 수익률로는 3주 동안에 900%, 옵션 프리미엄 1,200만 불, 그리고 이 안에 개인들로 추정되는 게 1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마켓 메이커니까 실제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거래된 거를 패턴을 조사해서 100명이라는 거 뽑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SEC 보고 거래를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경 간에서 브로커리지를 단속하는 게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하는데 후트업, 핀테크 타이거 뭐 이런 앱들이 중국 본토 투자가들에게 해외 주식 거래를 열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면허 없이 본토 고객에게 서비스를 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그걸 막아버리는 걸 발표를 한 거죠. 5월 22일 날. 그러면서 푸드 타이거 이런 데들이 급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가 나올 걸 알고 있는 데가 이런 결과론적으로 하루에 35%가 빠졌는데 이런 걸 미리 알고 있었던 데가 저런 풋옵션 거래를 했다. 이거죠. 불공정 거래인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미리 사용한 그런 걸 했다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7일에서 21일까지 정체불명의 거래자들이 푸드랑 타이거의 그 풋옵션들을 단기 풋옵션들을 20만 계약을 매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매집하고 나서 22일 날 딱 이게 발표가 됐고 그리고 무면허 서비스 지적되면서 상장주들 급락을 해버린 거죠. 미국 상장주들이. 그러면서 수익을 900%를 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풋옵션 이퀄 주가 하락에 베팅을 건 건데 물론 이게 반대로 가면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안 했다면은 큰 이슈가 없죠. 그냥 베팅해서 먹은 거니까. 근데 이런 정보를 알고 한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얘네들이 이제 소송 건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서스캐너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계좌를 다 보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마켓 메이커들은 체결되는 모든 데이터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언제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틱 데이터로 체결량들을 다 보면서 마켓 메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공통점을 AI 같은 걸로 찾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내가 당한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소송을 건 거죠. 민사소송을 걸고 소환장 발부하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SEC가 7월 2일 오늘자 뉴스들 찾아보시면 나와요. 블룸버그에. 그래서 비공개로 조사 중이라는 리포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소송을 한 장으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원고가 이제 펜실베니아 소재 대형 마켓 메이커이긴 이 서스캐너 그룹이고 그다음 피고는 모르는 사람 100명 개인이래요. 개인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포커스는 개인이에요. 개인. 그다음 법원은 남부 지방법원. 그다음에 뭐 거래법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래자의 신원 파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좌 동결하고 그렇게 손해배상에서 회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주문 잘못되면은 뭐 계좌에서 빼서 다시 돌려주고 뭐 이런 거 거래처한테 요구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거라고 봐야죠. 근데 여기서 되게 희한한 거는 보통 마켓 메이커가 피해자가 됐다는 게 저는 이제 눈에 굉장히 띄더라고요. 보통 얘네들이 이제 자기네가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할 때 보면은 마켓 메이커, 헤지 펀드들이 시장을 조작해 맨날 이러면서 외국인
동향을 잘 봐야 돼. 뭐 코스피 밀어, 뭐 만기일 날 밀어요. 뭐 이런 게 다 마켓 메이커가 한다고 헤지펀드가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가 아닌 이제는 개인이 해가지고 그 마켓 메이커가 오히려 개인을 소송 거는 이상한 상태가 됐다.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게 되게 특이한 뉴스고, 그 다음에 이게 민사 소송으로 국경 간의 거래 신원을 알아낼 수 있을지, 이것도 되게 희한, 이제 좀 귀추가 주목이 되죠. 중국 사람 누군지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결국 이것들이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지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미국이랑 중국 규제 당국들이 어떻게 협업을 해서 그 개인들을 잡아낼지, 그리고 서로 쌩까고 모른 척을 할지, 이것도 되게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서스캐너가 SEC에 소송한 게 아니라 지방 법원에 했다라는 거고, 개인들의 계좌가 내부자 거래는 건데, 그 신원 미상의 100명,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그 다음에 실제로 서스캐너 손실이 확정적으로 봤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품매도 관련한 거에서 이 정도쯤 되는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델타 엣지에서 한 거래로 이렇게 손해가 났어, 이런 걸 확정짓기 되게 어려워요. 어쨌든 딱 소송 걸어도 이게 제 생각에는 누군지를 알아내고 싶은 것 같은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역대급 내부자 거래와도 견조도 크다. 그래서 옛날에 뭐 있었던 갤런 사태나 이런 걸로 했을 때 2011년에 유죄 확정이 된 적이 있대요. 그래서 5,300만 불 정도가 있었는데, 근데 21년하고 지금하고는 또 이게 인플레이션도 있으니까 엄청 틀리긴 하지만 지금 한 1억 불 정도 벌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되면 자금이 회수가 되는지, 미국이랑 중국이랑 공조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거 신원 추적 진짜 가능한 건지, 예.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브로커 같은 데를 통해서 했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인터랙티브 브로커 허락을 했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막히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옵션 베팅하는 것들이 실제 시장을 움직일 수 있고, 미리 사전에 아는 사람들이 베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게 걸리면 이렇게 감독 당국한테 결국은 협의를 받고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계좌를 까다 보면은 실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돈을 다 이제 토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